자, 예제 5번 풀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갑국과 을국 그리고 x제, y제만 생산한다고 하네요. 서로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양국 간에만 거래 비용 없이 교역하고 있습니다. 노동뿐이죠. 재화는 모두 소비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그래프 가지고서 구할 수 있는 것들 먼저 다 구해놓고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건 갑국이 x제랑 y제가 을국보다 훨씬 더 안쪽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따라서 x제, y제 생산에 있어서 갑국이 모두 을국보다 절대 열 위에 있다는 거. 그쵸? 그럼 반대로 절대 우위는 을국이 x제, y제에 대해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기회비용 구해야겠죠? 얘는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양으로 표시가 되죠. 양모의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기회비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제에 대한 을국의 기회비용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80분의 50이죠. 약분하면 8분의 5입니다. 즉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y제 8분의 5개가 된다라는 거고요. 역수치에서 y제에 대한 생산 기회비용, 자, 을국은 그러면 x제 몇 개? 그렇죠. 5분의 8개가 된다라는 거죠. 갑국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제 60분의 30 약분하면 2분의 1. 역수치하게 되면 x제 그렇죠. 2개가 되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그런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고 특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을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재화에 그렇죠? y제 그 다음에 x제는 그렇죠. 누가? 갑국이 가져간다라는 거, 기회비용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적어놔 볼게요. x제는 갑국, 그쵸? 자, y제는 어디가? 을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1번 가겠습니다. 갑국의 x제 1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y제 2개가 아니죠. 그쵸? 몇 개야 얘들아? 그렇죠. y제 2분의 1개이죠. 자, 을국은 x제 40만 개와 y제 30만 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하는 40만 개와 30만 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 직선상에 어느 점을 찍었을 때 을국한테 어느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이 40, 30으로 자, 요 중간 어딘가에 찍힌다라는 거죠. 선생님 지금 주황색으로 찍어놓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었을 때 자, 40, 그 다음에 뭐 30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 생산비를 가지고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석대로 계산해 볼게요. x제를 생산하는 만큼 y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보니까 x제 80만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y제 50만 개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생산비는 8대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자, 우리는 x제 40만 개를 생산할 때 y제는 몇 개를 포기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자, 200은 8y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y는 8, 26 그쵸? 바로 45 그래서 25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야 하는 건 이 25가 생산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아니라 그렇죠. x제 40만 개를 생산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y제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25만 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을국 y절편을 보시면 x제 0개 생산했을 때 y제 50만 개 생산할 수 있는데 이제는 x제 40만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 몇만 개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25만 개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50에서 25를 뺀 그렇죠. 25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교역 후 양국의 x제 최대 소비 가능량의 합은 60만 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x제는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던 것처럼 갑국이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갑국이 비교오해가 있어요. 미안해요. 그럼 비교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자, 갑국은 y제 생산을 0개로 만들고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의 자원을 x제 생산에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몇 개라는 거야, 얘들아? 생산 가능 곡선 보셔야죠. 그쵸? 60만 개죠. 여기. 그쵸? 자, 그래서 60만 개만 생산해서 일부는 을국한테 주고 나머지를 내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갑국이. 그쵸? 아무리 그래서 많이 생산해서 교환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맥시멈으로 생산할 수 있는 60만 개가 을국과 갑국이 같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소비 가능량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60만 개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4번 갑니다. 교역 후 갑국의 X제 한계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배웠습니다. 자, 비교가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교역 조건이 만들어진 이후에 교역을 했을 때에는 기회비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XJ와 YJ의 교환 비율이 1대1이라면 양국 간인 교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교역 조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배웠습니다. 교역 조건은 그 해당 재화의 그렇죠, 양국의 무슨 사이에서 기회비용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XJ 한 단위를 교역했을 때에는 Y제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XJ 특화해서 준다면, 그러면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Y제 2분의 1개와 Y제 8분의 5개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반대로 Y제 한 개를 교역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X제를 주고받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Y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었던 X제 5분의 8개와 X제 2개 사이에서 교역 조건이 성립한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대1의 비율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제 하나 주는 대신 이 교역 조건의 범위 안에 Y제 한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지금 Y제 2분의 1과 Y제 8분의 5 모두 소수점으로 0점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Y1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교역이 불성립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X제를 생산해서 주는 갑국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반대로 Y제 한 개 보겠습니다. Y제는 을국이 특화를 해서 Y제 하나를 주고 X제를 받아오는 거였어요. 자, 근데 지금 1대1로 교역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Y제 하나를 주었을 때, 자, X제 하나를 받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X제가 1.6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보다 작은 사이에서 교역이 성립한다라고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선택지 교환 비율 1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Y제 하나를 주고 X제를 받아오는 을국의 입장에서도 이 교역은 이득이 되지 않는 손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다 교역을 거부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한번 풀어보세요.